14주차 3교시도 마찬가지로 1장, 2장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1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확률 분포가 숫자가 충분히 집단이 많을 때 집단에 집단 안에서 표본이 많을 때는 이렇게 Z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튼 좌우가 이렇게 동일한 이런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이게 이제 폭과 높이가 제각각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무게고, 이거는 키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키와 무게는 단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다 다르니까 이렇게 대각각으로 나타나지만, 이것들이 어떤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곡선들은 항상 그런 수식으로 말하면 이런 관계를 가지는 여기 표준 편차와 평균과의 관계가 이런 어떤 수식을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킨다는 걸 Z 변환이라는데, 전체 이 평균을 빼주고 거기에다가 분산,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의 이 분산은 뭐죠? 어떻게 구하죠? 이 전체 이 분산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각각의 그 어떤 숫자를 전부 평균 대비 그 숫자들을 전부 나눠서 차이점을 제곱해 준 거죠. 그것을 숫자만큼 나눠준 게 분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게 이 점 하나는 요만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의 차이의 제곱, 또 요 작은 거는 그만큼 차이의 제곱, 이런 의미의 여러 가지 점들 전체를 차이를 제곱해서 그것을 나눠준 것이 분산이고, 그걸 루터건을 세운 게 표준 편차인데, 이 표준 편차는 어떤 의미냐면 요 1표준 편차 여기는 68.2%를 커버를 해요. 항상 정규 분포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규 분포화 시켰더니 평균을 0으로 하고 이렇게 분산의 단위인 1, 2, 3, 분산의 배수인 1, 2, 3으로 이렇게 어떤 거든 이렇게 단위를 없애서 무단위화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Z 변환이라고 하고,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 이걸 Z 분포라고 하죠. Z 분포는 충분히 숫자가 이 안에 구성하는 이런 표본들이 많을 때, 최소한 100개 이상, 150개 이상 됐을 때 이런 표준 정규 분포를 할 때 이 Z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봤더니 시그마의 범위에서 95%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요쯤 범위 내에서 1.96, 1.96 요 범위를 했더니 그 안에가 전체에서 숫자에서 항상 95개가 들어가더라. 100개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규 분포화 시킨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무차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이게 Z 변환이고요. 그리고 N이 충분히 많을 때, 그때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그걸 우리는 Z 정규 분포
Z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하고 Z 변환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모집단 정규 분포. 자, 대립가설은 X는 Y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명의 설문조사를 통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268이 나왔고, 상관계수 0.268이 된 유의 확률이 P가 0.0802, 즉 8% 정도 되었어요. 그렇죠? 그때 Z 변환된 정규 분포에서 단적 검증 결과 이 0.082에 대한 크리티컬 밸류는 1.76이다. 확률적으로 100명 중 8.02명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91.98명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양측 검증에서 기준으로 크리티컬 밸류는 1.96이므로 대립가설은 기각되며 기무가설은 채택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요 기준으로 어떤 집단들이 요렇게 돼 있을 때 이 집단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것을 했더니 이 기준으로 봤더니 얘의 기준이 1.76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95% 양측 검증으로 보면 그보다 이 1.96 요 그보다 어때요? 안쪽에 있죠. 그러면 5% 즉 95% 범위에서 보면 그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한 70 몇 개 정도 나올 확률인데 그럼 확실하게 95개 이상 나올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차이가 없다. 그 의미입니다. 이제는 T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 검증은 Z 검증과 큰 차이점은 뭐냐면 샘플이 한 30개 정도 되었을 때는 정규 분포 곡선이 안 되고 약간 더 이렇게 퍼진 곡선을 이루는데 그걸 우리는 T 곡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T 곡선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이 샘플의 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규 분포 곡선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이게 30 정도까지 가면 이제 이런 T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T 검증이라고 하고 그 Z 검증과의 차이점은 이제 샘플의 표준 편차와 그죠? 샘플의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거기다 루트 n으로 해가지고 그 표본의 그 샘플 수를 나눈 요게 어떻게 보면 표준 오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n을 나눈 요거를 가지고 t 변환을 했을 때 표준 정규 분포가 되고요. 그 표준 정규 분포라기보다는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곡선들이 샘플이 30개이기 때문에 T 분포를 이룬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집단을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단일 표본 T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샘플을 30개를 뽑았는데 그게 기존 150ml 제품의 용량에 맞는지 그러니까 자체 가상의 150ml라는
어떤 기준의 집단과 30개의 그 샘플을 뽑은 요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정을 통해서 T 분포상에서 해봤더니 그 밸류가 P가 만약에 0.05 유효 확률로 했다 했을 때 그때 임계치가 나올 겁니다. 크리티컬 밸류가 나왔는데 그게 일반 정규 분포면 1.96인데 이게 T 검정이면 조금 더 한 2에 가까운 그런 크리티컬 밸류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대립값을 채택 여부를 판정하는 게 이게 이제 단일 표본 T 검정이고, 그 다음에 독립 표본 T 검정은 뭐냐면 아예 두 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샘플이 30개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T 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 x1 x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요거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대응 표본 T 검정은 어떤 의미냐면 사전 사후 실험 검정에서 사전에 한 거와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했던 걸 기준으로 사후에 집단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그 평균을 가지고 차이 검정을 하는데, 이 T 검정하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T 검정은 샘플이 기존 한 150개 되면 그냥 Z 검정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니까 그것을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치면은 거기서 양측 검정 기준으로 95%라면 임계치가 1.96이 나오는데, 그 밖으로 있으면은 대립가설이 평균이 그 밖에 있으니까 어때요? 5% 범위, 그 양측 5% 안에 들어가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채택이 되는데, 샘플이 30개 정도 되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가 안 되고 T 분포를 이루고, 그렇게 했을 때 임계치도 그 샘플이 적음으로 인해서 정규 분포보다 좀 더 퍼져서 늘어져서 임계치도 한 2에 가까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T 분포, T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30개 정도의 샘플이 왔을 때 이제 여기 S는 샘플 표준 편차죠. 거기에 루트 N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곡선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준 오차를 가지고 나눠서 표준 정규 분포화 했더니, 여기서 보면 밑에 보면 30개일 때는 요 파란색으로 된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때 95% 범위 내에서는 T 분포는 Z 분포, 위에 보면 Z 충분히 샘플이 많을 때 이 Z 분포와 다르게 양쪽으로 2.042 정도의 분포가 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샘플이 100개로 이렇게 올라가면 95%일 때는 임계치가 크리티컬 밸류가 이 2.042에서 어떻습니까? 1.984로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다가 샘플이 150개 정도 이상으로 되면 이제 이렇게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겁니다. 한 샘플이 100개 정도 되었을 때 이 T 분포 이거 임계치는 1.984, 1.984인데 현재 샘플이 101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 두 집단 결과의 평균 차이는 얼마 나왔다고요? 예를 들어서 T 했을 때 2.014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채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봤더니 어때요? T분포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냐 하면 T분포에서는 DF가 이건 n-1이니까 101개 빼기 1 하면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DF 100에서 이 5%가 됐을 때 임계치는 1.984가 나옵니다. 양측 검정으로. 그래서 그 양측 검정 밖으로 이 평균이 차이가 2.014가 나왔으므로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다. 그랬을 때 5%는 틀릴 확률이 있죠. 그걸 우리는 일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T검정이 그러면 왜 T검정이냐? 그 1908년에 윌리엄 실리 고셋이라는 사람이 가명을 썼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것을 논문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명을 써가 스튜던트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T자를 써가지고 T 테스트라고 했다는 썰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셋 할 때 T가 있어가지고 T 검정이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회귀 분석에서 T 검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 F 검정도 있는데요. 먼저 그 상관관계하고 상관계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그 y는 ax 플러스 b 할 때 그 ax 할 때 a가 이게 기울기지 않습니까? 그때 a는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라 보고요. 이걸 분산으로 해서 표준화를 시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상관계수라고 하고 그 상관계수는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되어 가지고요. 최대 상관계수가 높을 때는 1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상관계수가 없을 땐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관계수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기울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관이 있는 것은 아예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이런 경우 x하고 y하고 그 관계가 x가 아무리 변해도 y가 변하지 않죠. 이때만 0이고 아예 그냥 이렇게 서 있거나 아예 그때만 0이고 나머지 중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각도 기울기하고는 상관없이 1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요 회귀식에서 표준화된 상관계수는 이 그래프상의 기울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럴 때 이 상관계수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P 밸류적 0.05 범위 내에서 상관계수가 의미가 있는지 즉 유의한지를 알아보는 게 그게 T 검증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기울기가 여기 보면 완전히 제로가 되지 않고 그냥 기울기가 있으면은 어때요? 상관계수는 유의하다고 되는 것이죠. 그때 T 검증을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F 검증은 어떨 때 쓰냐? 회귀계수에서 여기 보면 이건 1인데 이게 약간 그 선에서 많이 밖으로 벗어나 있죠. 이만큼 벗어나 있죠. 이때는 0.8이고 이게 많이 벗어나 있죠. 그러면 설명력이 0.4로 되고 아예 이렇게 퍼져 있어요. 아까 위에 보면 이 옆으로 누워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렇게 퍼져 있을 때도 0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계수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0.4
그 다음에 이게 0.8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기식에서는 이게 직선 형태가 돼야만이 회기 분석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떻게 보면 x에 대해서 y가 두 개가 이 x는 두 개인데 y는 하나잖아요. 이런 경우는 회기식 설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회기식에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자, 여기서 그때 F에서 F 검증은 뭐냐면 결국은 이 1이냐 0.8이냐 0.42 할 때 요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설명을 보통 R 스퀘어로, 설명력을 R 스퀘어라고 하는데, 이 설명력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을 할 때는 F 검증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기 분석에서 이 상관계수가 두 가지의 검증을 받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상관계수 자체가 유의하냐, 무의하냐는 T 검증의 검증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상관계수가 0.8이냐 0.4냐 요 설명력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것은 F 검증을 받는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별로 설명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밝혀내고 또 알아내고 제가 먼저 이해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까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T검증은 상관계에서의 어떻게 보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 그것을 검증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으면은 유의한 거고, 기울기가 없으면 유의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 T검증이 쓰는 거. F검증은 기울기는 이때,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이 선 위에 다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할 때 이 설명력이거든요. 이 설명력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은 F검증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상관계수 R0가 아닌 즉 회기식에서 대립값을, 이게 이제 상관계수죠. 여기는 설명력, 평균 차이를 통해 검증의 T-테스트를 적용하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0을 거쳐 1까지 존재하는데, 분산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 시킨 거죠. 상관계수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 상관계 0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가 되고, 상관계의 크기는 힘을 의미하는데, 상관계수가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들이 가깝게 모여 있다, 이 뜻입니다. 데이터들이 펴져 있으면 상관관계가 0에 가까워진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회기 분석에서의 T 검증은, 우리가 T 테스트에서는 독립 변수가 명목 척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단 A와 B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가 이제 비율 척도인데, 그것의 차이가, 이만큼의 차이가 실제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1.96 T 분포상에서 DF 30일 때
2.03가 그랬죠. 그거 범위 밖으로 있어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가 있다, 같지 않다, 이게 이제 대립값을 채택 여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귀 분석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상관 계수가 0이 아니다, 이것을 검증하는데 t를 쓰는 거죠. 그때 독립변수가 x가 되고 여기 종속변수가 y가 되고, 그래서 독립변수가 요만큼 갔을 때 이 평균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그 집단, 요 x1에서의 하나의 집단과 x2에서의 y의 그 집단,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요걸 기준으로 여기 좀 여기 잘못됐네. 여기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요렇게 돼서 요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냐, 그겁니다. 예.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도 이제 그 T 검증을 통해서 0이 아니다, 이것을 검증을 하면 이 상관계수가 유의하다, 이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T 검증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Y는 0.5 플러스 2.4의 유의성을 검증하시오.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준 오차는 SE는 0.8이다. 그렇게 했을 때 P-밸류 0.05에서 검토하면 N 값이 30 이상이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T 검증에서 표준 오차는 0.8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XA와 XB 두 개의 그 집단 간의 차이는 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로 보면 그 회귀계수 표준 오차 해가지고 절편이 있는데, 절편이 이제 여기가 0.5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표준 오차와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절편에 대해서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변수 x에 대해서의 회귀계수가 2.4라는 거고, 표준 오차가 0.82가 나왔어요. SPSS 돌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t 밸류는 어떻게 되느냐? t 밸류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 검증에서 우리가 요 두 개의 그 집단 간의 평균이잖아요. 그리고 요 표준 오차는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축이 요 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평균에 대한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 편차 또는 표준 오차 축이 되는 겁니다. 표준 오차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 축에 0.82만큼 되었을 때 평균 차이는 2.4다. 이 뜻은 결국은 요게 기울기가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t가 보니까
2.93이 되고, 이거는 t 검정에서 우리가 이 범위를 보면 p-밸류가 1%보다 더 바깥쪽이죠. 그래서 t-밸류에서 이제 t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여기가 95%에서는 2.04고, 그리고 0.1% 1% 범위 내에서는 뭐 여기가 더 될 텐데, 사실 뭐 그보다 더 밖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있다는 거죠. 인계치보다 더 밖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98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0이 아니다죠. 즉 상관계수가 유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